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주식 고수되기 네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은 저희가 매수한 기업들 있잖아요. 저희가 매수한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멀쩡한 기업인지, 빚은 많은 기업인지, 돈은 많은 기업인지, 매출은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한 2분 안에 아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한마디로 그냥 재무제표를 초보자들도 빠르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설명드리기 앞서서 당연히 이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맞죠, 순서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키움증권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키움증권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버에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 볼게요. 아래로 내려보면은 증권 정보라고 있어요. 증권 정보에서 요거 삼성전자를 클릭해 보시면은 엄청 뭐가 많아요. 되게 많고 복잡한데 여기서 저희는 2분 정도면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일단 가장 먼저 맨 위에 시가총액이란 게 있어요. 시가총액이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얼마짜리 회사인지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지금 491조, 약 500조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를 통째로 살려면은 500조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을 가지고 싶으면은 500조를 내고 사오면 된다. 자, 그러면은 아래로 조금 내려볼게요. 기업 실적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 창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은 한마디로 이 삼성전자의 매출이랑 부채 비율이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사람들한테 500조 정도로 평가받잖아요. 근데 그 평가가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줘요. 고평가 받고 있는지 저평가 받고 있는지 요거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보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 평가를 할 거냐면은 저희는 전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고 빠르게 기업에 대해 판단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매출액, 두 번째 영업이익, 세 번째 당기순이익, 그리고 네 번째 부채 비율, 마지막으로 유보율까지 항목만 빠르게 보고 기업을 판단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매출액부터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출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2018년도 동안, 2019년도 동안, 2020년도 동안 1년 동안 매출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냉장고 하나를 팔았어요. 1년 동안. 그럼 매출액이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짜리 냉장고 10대를 팔았으면은 매출액이 1000만 원이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2020년 최근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236조네요. 236조 8,070억인데 엄청 많죠. 역시 우리나라 코스피 1위 기업이에요. 이렇게 236조의 매출을 했던 거는 236조치 제품을 팔던가 했겠죠. 그게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중요한데요. 영업이익은 뭐냐면은 영업이익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냉장고 한 대를 팔면은 매출액이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만드는데 재료가 50만 원 들고 인건비 하고 월세 이런 거 공장 비용 이런 거 해가지고 2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요. 그럼 100만 원짜리 냉장고 만드는데 7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3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은 매출액이 236조, 영업이익이 36조 정도 되네요. 그렇게 영업이익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영업이익에서 세금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업이익에서 이 삼성전자가 번 만큼 세금을 내겠죠. 세금도 내고 그리고 어딘가에 빚이 있을 거예요. 은행에서 빌린 돈,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빌린 돈 여러 가지 빚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빚과 세금을 뺀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깊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35조가 영업이익이었는데 빚하고 세금을 떼니까 26조가 남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영업이익이랑 단기 순이익이랑 원래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차이가 가끔가다 엄청 큰 기업들이 있어요. 영업이익은 높은데 단기 순이익이 엄청 낮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금융 비용이 많다.
뭐 부채로 인한 이자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ROE랑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ROE 같은 용어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은 뭐 이런 거 퍼센테이지로 계산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죠.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에 자본이 있을 거잖아요. 자본이란 삼성전자의 돈을 의미해요. 만약에 이 삼성전자의 자본이 100만 원이에요. 이 해당 기업은 100만 원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꾼 돈이 있어요. 은행에서 꾼 돈이 200만 원이에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죠. 자, 내 돈이 100만 원, 남의 돈이 200만 원.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200%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있는데 부채 비율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편집자님이 따로 띄워 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만약에 내 돈이 200만 원이고 꾼 돈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반대로 됐을 때는 부채 비율이 50%가 되겠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해가지고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빚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37%네요. 한마디로 남의 돈보다 내 돈이 많은 기업이죠.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면은 내 돈보다 남의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보율이 남았는데요. 유보율은 구하는 공식이 조금 어려워요. 네이버에 계산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기본적인 개념만 알려드리면은 일단 무조건 높을수록 좋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회사의 돈을 조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높을수록 돈 많은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하는 공식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잉여금이 있어요. 잉여금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정도 되는데 잉여금은 뭐 그냥 회사의 곳간 같은 곳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잉여금이 1000억 정도 있는데 이 회사의 돈, 자본금이죠. 자본금이 한 100억이에요. 자본금이 100억이고 잉여금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은 자본금의 10배에 달하는 돈이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자본금의 10배에 달하는 돈이 있는 회사다 하면은 유보율이 1000%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삼성전자의 유보를 보면은 3만 퍼센트네요. 3만 퍼센트라는 건 자본금의 300배 달하는 돈이 있다는 의미겠죠. 굉장히 높죠, 유보율이. 유보율이 높으면 좋아요.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저희가 느껴지는 게 뭔가요? 일단 첫 번째, 엄청 안정적인 기업인 거를 느낄 수 있죠. 왜냐면 일단 빚이 없고 돈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기업이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 기업이 500조짜리 평가를 받는 기업인데 500조가 적합하냐? 그거는 쉽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보는 기준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뭐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것들을 보고 이 기업이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요.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고 다른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덱스터라는 종목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매수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절대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절대 아니고요. 추천 종목도 절대 아니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약 1800억 정도 되네요. 시가총액 1800억짜리. 이 기업은 1800억짜리 가치가 있는 기업이네요. 코스닥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좀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매출액. 이 회사가 1년 동안 매출을 얼마를 했냐? 2020년도 기준으로만 볼게요, 저는. 자, 1800억짜리 기업인데 지금 300억도 매출을 못했어요. 이 회사가 그 영화 만드는 회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적어졌다고 해도 300억도 못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800억짜리 기업은 매출액이 1800억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당연히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고 매출액이 적은 기업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800억이 시가총액이면은 1800억 정도 매출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억밖에 안 되죠. 영화사라 아마 인건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2억은 좀 낮죠, 많이.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30억이 찍혀 있어요. 빨간 거는 마이너스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죠. 지금 기업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 좀 내려가 보면 부채 비율은 근데 적네요. 빚은 좀 적은 회사예요. 부채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빚은 좀 적은 회사인 것 같고요. 유보율이 생각보다 저는 부채가 높고 유보율이 낮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적자가 찍히고 매출액이 적은 기업들 특징이 부채가 높고 유보율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유보율 한 400% 정도 나오고 부채 비율은 19%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인가 봐요. 자,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부채 비율이 저는 한 200% 넘어가면은 조금 빚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할 때 조금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유보율은 1000%가 넘어가면은 이 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구나, 조금 안정적인 회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00원대 이상 주가를 유지하고 오늘도 4.42%나 상승했는데, 그런 이유들은 뭔가 테마성 장세에 엮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요 주식이 제가 알기로 CJ가 2대 주주인데, CJ가 매수한 평단가가 7,000원대 후반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CJ가 이렇게 매수했으니까 이 가격대는 싸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이 기업 실적 분석 재무제표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요것만 보고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진 않지만,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항상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부채가 높고 유보율이 낮으면은 나중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같은 거를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같은 거는 지금 설명해드리면 길어지니까 그냥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돈을 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재죠, 악재.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량주도 하나 볼게요. 지금 적자 기업 하나 봤으니까 우량주도 하나 볼 건데요.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추천 종목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 종목 없어요. 아직 살 계획도 없고요. 가지고 있지도 않고 추천 종목도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매수매도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본 거고요. 일단 보면은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정도 되네요. 2,760억이고 이 기업은 2,760억짜리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자, 기업 실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 저는 2020년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자, 보면은 매출액 1조 6천억이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 시가총액보다 매출액이 높으면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1조 6천억이면은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액이 엄청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고 단기순이익도 보면은 엄청 높게 찍혀 있죠. 단기순이익이 더 높네요. 2020년도는 특이하게.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볼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면 빚이 조금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136%네요. 136%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고요. 유보율도 1600%, 유보율도 1000% 이상이죠.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 1000% 이상이면 돈이 좀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평가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이 기업이 오른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다음날 하한가 맞을 수도 있고 다음날 상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업이 멀쩡한데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뉴스들도 보시고 검색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계속 적자가 나고 누가 봐도 조금 좋지 않은 기업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 기업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어떤 테마성 장세에 엮이진 않았는지, 아니면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 매수 매도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기업 실적을 보시고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것만 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기업인지 생각을 하시고 꼭 매수매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업 실적만 보고 매수매도 하시면 절대 안 되죠. 당연히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고 어떤 회사인지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하셔야 돼요. 기업 실적만 보시고 우량주네, 좋은 기업이네 하고 매수하시면 큰일 나요. 당연히 차트도 보시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매수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파악하기 전에 실적이 항상 먼저 기반이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하기 너무 귀찮다, 요약본을 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증권사가 다 있는 기능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일단 영웅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영웅문에 여기에
기업 분석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0919 기업 분석이라는 게 뜨거든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기업 분석 창이 떠요. 저희가 본 거 비슷한 거 뜨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뜨네요. 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조금 올려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내려보시는 거겠죠. 내려보시면은 이 주주 현황도 뜨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기업에 대한 요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좀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모바일 많이 쓰시잖아요. 모바일로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바일로 보는 방법도 한번 편집자님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주식 고수되기 네 번째 영상, 내가 매수한 기업 빠르게 2분 안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영상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